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12시 4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곡수의 코드 월렛에서 알 수 없는 신규 주소로 12,240 비트코인, 약 8.4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고 있는데요. 약 1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42곡수가 올해 10월 31일 이전에 14.2만 비트코인을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약 10%의 비트코인이 상환과 관련된 이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채권자들에게 상환이 이루어지면 해당 비트코인을 받은 채권자들이 그대로 보유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도 압력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가 리플이 에스크로에 있는 XRP를 소각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근거로서 보시는 것처럼 XRP와 스텔라 루멘의 가격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보시다시피 XRP와 스텔라 루멘은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송금 결제, 금융 부분에 특화된 암호화폐이지만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텔라 루멘의 경우에는 공급량의 50%인 550억 스텔라 루멘을 소각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공급량의 절반을 소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리플 XRP의 트렌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빌 모건은 리플이 계속해서 에스크로에 있는 XRP를 언락함으로써 XRP 가격 상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플의 에스크로에 있는 XRP를 소각한다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빌 모건은 리플에 대한 소송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XRP와 스텔라 루멘 간의 장기적인 가격 대칭성 상관관계를 바꾸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XRP의 약식 판결로 인해서 XRP가 더 이상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증권거래가 아님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일하게 법적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XRP임에도 불구하고 스텔라 루멘 사이의 가격 상관관계가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 둘의 가격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리플 소송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에스크로의 XRP를 소각하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또 XRP와 스텔라 루멘이 금융에 특화된 암호화폐인 만큼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분야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것이 빌 모건의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둘 다 금융에 특화된 암호화폐이지만 만약에 XRP가 이 분야에서 드라마틱한 성과를 낸다면 XRP와 스텔라 루멘은 트렌드는 비슷하지만 비슷한 트렌드 내에서도 가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 역시 리플과 스텔라 모두 생태계 밖의 외부 요인이 가격을 주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XRP 에스크로를 소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임스 법률 전문가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선거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현재 SEC와 어떤 암호화폐 사건에 대해서도 SEC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물론 리플과 SEC 소송을 딱 특정하게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나 기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당 법률 전문가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SEC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선거 결과를 기다렸을 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 재개를 조건으로 말도 안 되게 많은 벌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물론 그 누구도 모르지만 있다고 친다면 만약에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내에서 사업도 가능하고 벌금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권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사법부의 그 판결과 관련된 독립 기능을 침범하지 않겠지만 소송 당사자인 SEC가 소송을 대하는 스탠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선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리플의 경우는 대선 결과 이전에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 이후에 리플의 시나리오가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소속 애널리스트가 한 인터뷰에서 미국 SEC는 솔라나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가 모호한 것을 고려하면 SEC가 다른 토큰까지 현물 ETF 승인 범위를 확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권성이 모호한 암호화폐 ETF 승인까지 해준 상황에서 동일한 지분 증명 내에서 진행되는 타 암호화폐들 혹은 XRP처럼 법적 명확성을 이미 획득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SEC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규제기관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된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JP모건 담당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발언이 대중으로 하여금 SEC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이 약 3개월이 남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현물 ETF로 전환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타 발행사들에 비해서 수수료 경쟁 등에서 밀리고 또 그간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서 얻어낸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유출이 발생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더리움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약 한 달간 자금 유출 규모가 총 65억 달러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